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요즘엔 아이들 학원 레벨 테스트에도 성격 유형 검사를 넣어서 수업 방식이나 입시 전형을 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신박한 시대죠?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 유형을 나눈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 한 글자 이야기 유연입니다. 오늘의 한 글자는 결, 그리고 펀입니다. 앞에서 MBTI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엔 혈액형 4가지로 사람을 나누더니 지금은 1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나를 표현하죠. 친구를 사귀거나 연애할 때 MBTI가 뭐야? 이것부터 묻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했고요. 흔히 코드가 맞는다, 결이 맞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개체가 다양할수록 종 전체는 더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성은 진화에 유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이유는 그게 더 바람직하고 더 건강하기 때문이죠. 물론 결이 달라 생기는 분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그 분란조차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다만 분란이 너무 커져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결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거나 변수가 생길 때 그 사람의 진짜 결이 드러나죠. 그래서 사계절을 겪어보고 결혼하라.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부부도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향이 다른데 부부가 같을 리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것. 내가 상대를 인정하면 상대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맞는 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와 결이 맞는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영업이 너무 힘든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걸 살아있는 기쁨처럼 느끼는 거죠. 일이라는 것도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내 결이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옵니다. 문제는 진짜 나다운 결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긴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나의 개성과 결을 중심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글자 펀입니다. 재미있어야 사라집니다. 즐기는 일을 할 때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더 오래 버틸 힘이 생기죠. 교육학책 몰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미는 몰입의 문이고 몰입은 능력을 깨우는 힘이다. 재미있으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잘해질수록 또다시 재미가 생기죠. 이 선순환이 바로 몰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데에는 반드시 재미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위기가 와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일에서도 운동에서도 관계에서도 나만의 재미를 발견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재미있어 하는 걸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실험해야 합니다.
흔히들 삼간이라고 하죠. 새로운 공간에 가보고 다른 인간을 만나보고 또 다른 시간을 보내보는 것. 그 과정에서만 나다운 재미, 내 인생의 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재미있게 살아라 였어요. 그 말이 요즘 들어 더 깊게 와 닿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하고 느낀 펀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여러분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분의 재미에 대한 시선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재밌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2번은 잘 안 봐지더라고요. 스토리를 아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재미란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9회 말 투아웃에서 우리 팀이 역전했을 때 너무 재밌죠. 또 뭔가를 배울 때 그때 설레잖아요? 몰랐던 걸 알고 조금씩 나아질 때 재밌어요. 예전에 학원 가기 전날 그렇게 설레고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제 80세 되시는데 컴퓨터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외에도 한글, 글쓰기, 노래, 영어까지 배우시는데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저도 남은 인생 계속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삶을 살려고요. 손으로 뭔가 만들 때 재밌는데 나이에 맞게 그림 그리기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나가서 놀아. 세상을 경험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느끼고 생각해. 라고 말해줄 거예요. 나가서 경험하고 문제에 부딪혀보고 그걸 해결해보고 나중에 그 일이 너무 뻔해서 재미없어지면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면 더 재밌는 세상이 많이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인터뷰를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재미란 거창한 게 아니라 설레이고 긴장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그만 재미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 말이죠. 재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의 에너지죠. 오래 하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그 일 안에서 자신만의 재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재미를 찾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인생은 소풍이라고 하잖아요. 소풍이 왜 즐거울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재밌나요? 오늘의 한 글자 결, 그리고 펀 어떠셨나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단어들을 떠올려 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바르게 쓰고,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짝과 삶을 꾸리고, 나의 결을 찾고, 삶의 재미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돈도, 성공도, 행복도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늘 좋은 벗, 좋은 짝을 원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짝이 되기 위해 애쓰다 보면 그 힘든 길 끝에 정말 나와 맞는 결도, 나를 웃게 하는 재미도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한 글자는 무엇인가요? 인생 한 글자 이야기, 지금까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